여러분,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건데, 간단하려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 왜 해요? 왜 일본어 공부를 하죠? 일본어 공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왜 하시는지 말하라고 하면은 보통 부류가 한 다섯 부류거든요? 첫 번째는 어린 친구분들이 입시를 위해서, 이제 일본어 특기생이라던가 일본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를 위해서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조건이 JLPT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분들은 회사, 즉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일본어가 필요하니까, 혹은 일본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이제 JLPT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취직하기 위해서 JLPT를 공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취미를 위해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일본 영화라던가, 일본 소설이라던가,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그냥 자막 같은 거 없이 자유로이 내가 그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번째 분들은, 일본 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즉, 회화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다섯 번째가 기타가 되겠죠. 기타는 뭐 워낙 종교가 많으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일본어를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총 다섯 부류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섯 부류 중에서 JLPT 시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대체 몇 부류나 될까요? 몇 부류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상 JLPT가 필요하신 부류는 첫 번째 입시 부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요건이 JLPT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류들은 JLPT에 목숨을 거는 게 맞아요. 저희 수능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JLPT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저도 JLPT 시험을 받고 N1 만점을 받긴 했는데, 저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대학교 졸업시험 1교시 면제가 JLPT 고득점자에게 1교시 면제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한 달 공부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전혀 다른데 왜 거기랑 상관없는 길에 놓여있는 JLPT를 다들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JLPT는 사실 그건 있어요.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고, 수업도 많고, 또 교재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JLPT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어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벨 편차도 심하고 거의 다 인풋에만 집중이 되어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웠는가, 내가 얼마나 일본어를 빨리 읽을 수 있는가, 내가 일본어를 들어서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집중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대부분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풋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풋은 사실 조사하면 돼요. 요새 스마트폰 다 있는데 뭐 조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아웃풋인데, 내가 얼마나 잘 말하고 유창하게 말하고,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글을 쓸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일본 분과 라인으로 대화하고 또 말로 말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유창성을 목표점으로 잡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JLPT는 유창성이랑 상관이 없는 시험이거든요. 진짜로. JLPT N1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거의 뭐 한 50, 절반 정도 쓰면은 다행일까 싶을 정도의 표현들이거든요. 다오이랑 거의 안 써요. 물론 보기는 많이 보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기는 많이 보는데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할 일은 거의 없다고요. 자, 부류별로 생각을 해보죠. 부류별로 생각을 해도 JLPT 시험이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게, 두 번째,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일본어가 필요한 거지, 비즈니스 경어, 비즈니스 일본어, 자기 그 회사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들이 필요한 거지, JLPT 용어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요. 사실 JLPT 용어는 그냥 JLPT 시험 안 보고 JLPT 단어집이라던가 이런 것만 사가지고 잠깐 봐주고 공부해주면 되는 거지. JLPT 시험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영역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JLPT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취미니까. 아니 언어를 취미로 공부하는데 왜 굳이 시험을 그렇게 보면서 내 공부 방향성을 망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JLPT는 사실 까고 말해서 만점을 받아도 상급자 레벨의 겨우 턱걸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JLPT 1급 만점자 레벨은 딱 3급자 레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고급자 레벨이라던가 마스터 레벨까지 가려면은 JLPT 1급 만점 레벨을 깔고 시작해야 돼요.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2개 국어를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습득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이 부모님이 일본 분, 한국 분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돈을 벌려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장래 유망하게 돈을 벌어 나가려고 하시면은 필요한 거는 JLPT처럼 범용성이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에요. 전문적인 일본어들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가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JLPT 공부가 아니라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시고 소설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던가 문체 같은 걸 보고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적절한 번역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소설을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번역가, 통역가, 영상 번역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내가 목표를 잡고 그러면은 JLPT 1급 공부를 하느니 그 시간에 통번역 대학 진학학원에 등록하셔서 통번역 대학 공부를 먼저 하시거나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거나 하는 게 좋고 나는 그런 힘든 길을 통번역 대학원 가고 막 그런 빡센 길을 걷기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장 지금부터 아마추어 레벨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둠의 루트일 수도 있지만은 뭐 영화의 자막을 단다거나 혹은 소설의 번역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거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저장해 놓으세요. 작품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경력이거든요. 내가 비록 정식으로 출간 안 됐지만 이만한 작품들을 번역해 봤다. 내가 이만한 작품들을 이만한 레벨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을 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JLPT 그 만점 씹어먹을 각오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 한 권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공부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공부를 하실 때. 통역가라고 하시면은 말하는 거죠. NHK 뉴스 보고 열심히 따라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일본 방송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고 그러셔야지 JLPT 그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통역가 번역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통역가 번역가 될 거면은 아우, 저도 옛날에 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JLPT 공부를 좀 너무 JLPT 공부에 여러분들이 목숨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왜 그렇게 다들 전부 다 JLPT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 일본어 실력의 레벨이 JLPT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공부를 고급 레벨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까지 모두 다 JLPT를 기준으로 말을 하시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JLPT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한국인의 특성이죠. 내가 좋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시험을 보는 이상에는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지 된다. 합격을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휩싸여가지고 공부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외국어로 공부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 보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시험 위주로 공부해요, 보면. 내가 막
잘 외우고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요런 게 시험에서 요런 식으로 포인트가 출제되니까 요런 식으로 외우고 요런 식의 지문들만 많이 보고 내가 왜 독해가 안 되는지 독해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그것만 공부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공부해서 그래서 어디 쓸 건데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JLPT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일본어로 공부해서 도대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건지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JLPT 공부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시험을 굳이 봐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다들 그렇게 열심히 JLPT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까요 정말. 뭐 아마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여긴데 그 길의 중간에 JLPT가 있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은 JLPT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먼저 한번 따지고 나서 시험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왔던 사람으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